며느리 앞에서 벌벌 떨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결정적 한 방을 날렸다. 이제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70평생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여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38평 거실에서 70대 김순덕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바닥에 물자국이 남잖아요. 박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걸레를 빨았어요. 평생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그녀였지만 3년 전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며느리의 따가운 눈빛을 받으며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한마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태준이 엄마 미경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은 달라졌다고요라며 아내 편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만나신다고 하셨죠? 요즘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는데 괜히 나가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미경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자신을 통제하려는 수법이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는 순덕의 모든 외출을 제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교회 활동, 심지어 마트에 가는 것조차 간섭했어요. 미경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태준이 거실로 들어와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 알겠다. 순덕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용돈 관리는 제가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미경의 제안에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용돈까지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아, 그게 좋겠네요. 미경아, 고마워. 태준이 무심코 동의하자 순덕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미경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순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행동이 며느리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순덕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태준과 미경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텔레비전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태준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대요. 미경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줄였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70평생 이 집의 주인이었던 순덕이었지만 이제는 손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손님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받을 텐데 자신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름밤 풍경을 바라보며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강압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순덕에게만은 다른 얼굴을 보였거든요. 태준이 없을 때면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청소업체 올 거니까 방 정리해두세요. 지저분한 거 다 치우시고요. 미경의 명령조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방조차 마음대로 꾸밀 수 없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
평생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순덕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한때 이 집의 중심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렇게 2024년 여름 순덕의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태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아들만큼은 자신의 손맛을 그리워할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태준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세요?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의 손이 멈췄어요. 태준이가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그런 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건강관리가 우선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태준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의사가 경고했다는 거. 미경의 말에 순덕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논리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죠. 앞으로는 제가 식단 관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순덕은 아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려 했지만 태준의 첫마디가 그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와, 된장찌개다. 그런데 미경아,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 태준이 아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건데 조금만 드셔도. 어머니, 태준이 건강이 우선이죠. 이해해 주세요. 미경이 순덕의 말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태준에게 미리 준비해둔 샐러드와 현미밥을 내왔습니다. 우와, 역시 우리 미경이야. 이런 걸 먹어야 건강해지지. 태준이 아내를 칭찬하며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순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거부당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음식 낭비하지 마시고 치우세요. 미경의 차가운 명령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태준이 궁금해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아, 어머니 친구분들이세요. 순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찾아와 준 거였습니다. 순덕아, 우리 오늘 한강공원 가기로 했잖아. 준비됐지? 인터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급히 현관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요. 미경이 순덕을 붙잡았어요. 오늘 청소업체 온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어머니 혈압도 높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미경의 만류에 순덕은 당황했어요. 잠깐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친구분들께 양해 구하시고 다음에 뵙겠다고 하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경이 말이 맞아요. 몸 조심하셔야죠.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들었어요. 미안해.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만나자. 인터폰 너머로 친구들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업체 직원들이 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았어요. 순덕의 방까지 들어와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양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어머니 방은 특히 꼼꼼히 해주세요. 오래된 냄새가 나거든요. 미경의 말에 순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신을 마치 지저분한 노인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어요. 집은 깨끗해졌지만 순덕의 마음은 더욱 더러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방문 열어두고 주무세요. 환기가 안 되면 건강에 안 좋거든요. 미경의 또 다른 통제였어요. 이제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마저 허용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열린 방문 앞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태준과 미경의 대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은데. 태준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어요.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가요? 나이가 드시면 다 그래요. 우리가 더 신경 써드리면 되죠. 제가 어머니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미경의 대답에 순덕의 희망은 다시 무너졌어요. 그래, 고마워. 역시 우리 미경이가 최고야. 태준의 칭찬 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어요. 순덕은 베개를 머리에 덮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서 어머니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참고 살아온 순덕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는 너무나 영리했고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거든요. 새벽 2시 순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달빛이 비치는 거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일찍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음식을 만들 거였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순덕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 집 사람이야. 가끔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니? 순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경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태준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때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몰라. 태준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는데 자꾸 기름진 음식만 해놓으시네. 미경이 태준에게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 편을 들어주길 바라면서요. 엄마, 미경이 말이 맞잖아요. 요즘 건강관리 좀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태준의 말에 순덕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안 먹으면 되잖니. 나라도 먹겠다. 순덕이 단호하게 말하자 부엌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아 상에 놓았습니다. 미경은 태준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자신 편을 들어주길 기대하면서요. 엄마, 그래도 미경이가 신경 써주는 건데. 알겠다. 앞으로는 나 혼자 따로 해먹을게. 순덕의 단호한 말에 태준이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덕은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경이 현관에서 순덕을 붙잡았어요. 친구들 만나러 가. 오늘은 집에서 쉬시라고 했잖아요. 날씨도 덥고. 괜찮아. 나도 70이지 100살이 아니야. 순덕이 문을 열려고 하자 미경이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있냐고. 글쎄, 내가 생각해봐.
순덕이 미경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 엄마 어디 가세요? 미경아 무슨 일이야? 태준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미경이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날씨도 더운데 말려도 안 들으세요. 엄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미경이가 걱정하잖아요. 태준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친구 하나 만나는 게 그렇게 큰일이니? 그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 너희들은 맨날 건강 타령만 하는구나.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준과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미경이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 이게 걱정이라고 생각하니? 순덕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미경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봐, 엄마. 미경이가 울잖아요. 미경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태준이 아내를 감싸며 어머니를 나무랐어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다. 나가지 않을게. 순덕이 힘없이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이 승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반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고 며느리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부러웠어요. 왜 자신의 집은 이렇게 차갑기만 할까요? 그때 거실에서 태준과 미경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 나이가 드시면서 고집이 세지시는 것 같아요. 이해해드려야죠. 그래도 미경이가 고생이 많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며느리의 완벽한 가면에 아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영리해져야 했어요. 며느리처럼 교묘하게 말이죠. 그날 밤 늦게 순덕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달빛 아래서 며느리의 가방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며느리는 평소 자신의 물건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방을 이렇게 열어둔 채로 놔두다니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순덕이 발견한 것은 며느리의 가계부였어요. 평소 미경이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자랑하던 그 가계부 말이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가계부에 적힌 숫자들이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오랫동안 살림을 해온 경험으로 금세 알아챘어요. 시장비 15만 원, 공과금 20만 원. 숫자들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황급히 가방을 원래대로 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미경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가계부를 확인할 때의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태준이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대요. 우리끼리 조용히 저녁 먹어요. 미경이 말했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외출한 사이 집안은 조용했어요. 순덕과 미경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미경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덕은 놀랐습니다.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는 다른 태도였거든요.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가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나 해서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연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순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미경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요. 그 순간 순덕은 테스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럼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까? 친구들도 만나고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물론이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너무 간섭했나 봐요. 미경의 흔쾌한 대답에 순덕은 의외였어요. 정말 진심인 걸까요? 하지만 그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돌아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준아, 어제 어머니랑 얘기했는데 미경이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막고 드라마 보는 것도 제재한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태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응.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간섭했나 봐. 미경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앞으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했지. 그런데 뭐?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적대적이셔서 걱정이야.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순덕은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치매라니요? 치매?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어머니가 갑자기 성격이 달라지신 것 같긴 해. 예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볼까? 미경의 제안에 순덕은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요? 괜찮아. 왜? 미경이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해서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겸해서. 순덕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순덕은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난 아프지 않아. 엄마,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태준이 계속 설득하려 하자 순덕은 화가 났어요. 내가 아프지 않다고 했잖니. 왜 자꾸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태준이 당황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건강검진이라고. 건강검진은 무슨, 나를 치매 환자 만들려고 하는 거지. 순덕의 말에 태준과 미경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엄마, 누가 치매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어머니. 왜 갑자기? 미경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치매 얘기를 한 걸 말이죠. 분명히 들었어. 내가 태준이한테.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태준이 어머니를 타일렀어요.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예민하시나 봐.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미경이 이해심 많은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순덕은 억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이제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문득 며느리의 가계부가 생각났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치매 증상으로 치부될 게 뻔했거든요. 순덕은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중과 미경이 모두 출근한 후 순덕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먼저 며느리가 평소 사용하는 서재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험 관련 서류, 은행 명세서, 그리고 가계부가 여러 권 있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가계부들을 펼쳐봤어요. 첫 번째 가계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태준이 볼 수 있는 공식 가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계부를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시장비 마이너스 공식 15만 원, 실제 8만 원. 공과금 마이너스 공식 20만 원, 실제 12만 원. 병원비 마이너스 공식 10만 원, 실제 3만 원. 순덕은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체계적으로 가계비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차액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계속 뒤져보니 세 번째 수첩이 나왔어요. 그 안에는 은밀한 통장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금 통장 마이너스 잔액 2,300만 원.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2,300만 원이라니요. 며느리가 몇 년간 조금씩 빼돌린 돈이 이렇게 큰 액수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장 사용 내역을 보니 이상한 지출들이 많았습니다. 명품 가방 마이너스 300만 원. 성형외과 마이너스 2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마이너스 월 50만 원. 모두 태준이 모르는 지출들이었어요. 며느리는 남편 몰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순덕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문득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재를 나왔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미경이 현관에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분명 회사에 갔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걸까요? 응, 있었어. 넌 일찍 왔네.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요. 어머니, 혹시 서재에 계셨어요? 문이 열려 있던데. 미경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순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화장실에 갔다 왔어. 그날 저녁 순덕은 태중과 미경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혹시 미경이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일찍 들어왔네.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오늘 좀 이상하셨는데.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미경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미경이 다시 치매 얘기를 꺼내자 순덕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할 때였거든요. 다음 날 순덕은 더욱 조심스럽게 조사를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미경의 방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태준이 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몰래 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경의 진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5년 계획 마이너스 목표 금액 5천만 원. 시어머니 문제 해결 방안. 요양원 정보 수집. 순덕은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어요. 시어머니 치매 진단받기 마이너스 단계별 계획. 1단계 이상 행동 증거 만들기. 2단계 가족들에게 증상 알리기. 3단계 병원 진료 유도. 4단계 요양원 입소. 순덕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미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그 사이에 더 많은 돈을 빼돌릴 작정이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수첩을 원래대로 놓고 방을 나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미경이 복도에서 순덕과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야. 어머니, 제 방에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순덕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내 방? 내가 왜 내 방에 들어가겠니? 그런데 미경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물건을 뒤지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어요. 미경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아마 몰래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뒀을지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내가 왜 내 물건을 뒤지겠어? 순덕이 부인했지만 미경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되네요. 이런 증상들이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는데. 미경이 다시 치매 얘기를 꺼내자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나는 치매가 아니야. 순덕이 소리를 지르자 미경이 놀란 척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바로 그때 태준이 돌아왔어요. 집안의 소란을 듣고 급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경이 재빨리 태준에게 달려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제 방을 뒤지시고 물건들을 만지작거리셨어요.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고. 순덕은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증거는 확보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치매 환자 취급을 받게 생겼어요. 엄마, 정말 미경이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덕은 아들의 시선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며느리의 모든 비밀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교묘해도 완벽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면 미경의 방식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교묘하고 치밀하게 말이죠. 아침 식탁에서 순덕은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아,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순덕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미경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해해야죠. 그런데 말이야. 요즘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아. 혹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나? 순덕이 의외의 말을 하자 태준과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어제 일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순덕의 말에 미경이 수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함께 병원에 가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순덕은 속으로 씩 웃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까?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하지 않잖아. 순덕이 슬쩍 던진 말에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건 걱정 마세요. 보험도 있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 같던데. 예전보다 가계비가 늘었나? 순덕의 질문에 미경이 긴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그렇구나. 미경아, 너 정말 고생이 많아. 가계부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순덕이 은근히 가계부 얘기를 꺼내자 미경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꼼꼼한 편이라서. 그날 오후 태준이 출근한 후 순덕은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미경아, 나 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에 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순덕의 말에 미경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 그런 생각은 왜 하세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예전에 태준이 아버지가 그랬거든. 집안 살림이 이상하다고. 순덕이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하자 미경이 점점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정말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자꾸 이상한 걱정만 하시고. 미경이 다시 치매 얘기를 꺼내자 순덕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미경아, 치매 환자는 가끔 진실을 말한다고 하던데.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던 걸 말한다고 하더라고. 순덕의 의미심장한 말에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지. 치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정말 신기하더라고. 평소에는 기억 못하던 걸 갑자기 다 기억해낸다는 거야. 미경이 손을 떨며 물을 마셨어요. 순덕의 말이 점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프로그램 보지 마세요. 괜히 불안해지시잖아요.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어떤 환자는 가족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까지 다 말했다더라고. 순덕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 미경이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돌아오자 미경이 재빨리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무슨 말? 자꾸 집안에 돈이 없어진다는 둥, 치매 환자가 가족 비밀을 폭로한다는 둥. 정말 걱정돼요. 미경의 말에 태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네. 내일 당장 예약 잡아봐. 순덕은 거실에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미경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순덕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미경이 혼자 앉아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미경아. 앉았구나. 미경이 깜짝 놀라며 급히 서류를 감췄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그런데 뭘 그렇게 늦게까지 정리하고 있어? 아, 회사 서류. 그런데 그게 가계부 같은데? 내가 봐도 될까? 순덕이 한 걸음 다가서자 미경이 황급히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가계부? 이상하네. 우리 가족 가계부 아니야? 순덕의 계속되는 질문에 미경이 점점 당황했어요. 어머니, 늦었으니까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자야겠네. 그런데 미경아. 순덕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내일 의사 선생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려야겠어. 요즘 내가 느끼는 이상한 점들 말이야. 순덕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순덕의 행동이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일까? 아니면 뭔가를 눈치챈 걸까? 반면 순덕은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미경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내일부터였어요. 병원에서 벌어질 최종 대결을 위해 순덕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덕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 운전을 하고 미경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순덕의 표정을 살펴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미경아, 너도 좀 긴장된 것 같은데? 순덕의 말에 미경이 움찔했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 진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덕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왔어요. 의사가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요즘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우리 집에서 돈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순덕의 말에 태준과 미경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또 그런 말씀을. 의사는 순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가계부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태준이가 보는 용, 하나는 진짜. 그리고 며느리가 몰래 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순덕의 구체적인 진술에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망상 증세가 심해서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미경이 급히 해명했지만 의사는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그 가계부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응, 봤어요. 서재 책상 서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밀 통장도 있어요. 2,300만 원 정도. 순덕이 정확한 금액까지 말하자 미경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미경의 과도한 반응에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며느리분께서는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침착하게 해명하시면 되는데. 미경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의사는 태준을 바라봤어요. 아드님, 혹시 집안 가계부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저희 아내가 해요. 미경이가 꼼꼼해서.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의사의 제안에 미경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직 치매라고 진단한 적 없는데요. 검사도 안 해봤고. 의사의 말에 미경이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 순덕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라면 왜 정확한 금액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2,300만 원, 명품 가방 300만 원, 성형외과 2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까지요. 순덕의 말에 미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준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엄마 말이 정말이야? 미경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 순간 미경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미경의 고백에 태준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정말로 돈을 빼돌린 거야? 미안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욕심이 나서.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눈치가 빨라서 무서웠어요. 순덕은 조용히 미경을 바라봤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미경아, 왜 그랬니?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게 살았나?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순덕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미경의 추가 고백에 태준이 더욱 분노했어요. 미영아, 너 정말 미쳤구나. 진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의사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일어나서 미경에게 다가갔어요. 미경아, 일어나. 미경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덕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미경아,
순덕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이 집 사람이야.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태주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미경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미경이 순덕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숨겨둔 돈 모두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진짜 대화가 가능해진 거였어요. 순덕은 마침내 자신의 집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70평생의 지혜와 끈기로 이뤄낸 완벽한 역전이었어요. 한 달 후 김순덕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순덕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미경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간 좀 봐주세요. 미경이 공손하게 순덕에게 부탁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진하게 해. 태준이가 진한 걸 좋아하거든. 네, 알겠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순덕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덕아, 정말 며느리가 달라졌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사람은 깨달으면 바뀌는 거야. 미경이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어. 순덕의 말에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순덕아, 너도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을 했지? 70년을 산 게 헛되지 않았지. 며느리가 아무리 영리해도 인생 경험을 당할 수는 없더라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은 식탁은 평화로웠어요. 미경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고 모두들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어떤가요? 응, 잘했어. 많이 늘었네. 순덕의 칭찬에 미경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한테 요리도 배우고 청소 방법도 물어보고. 태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경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과거 일은 잊자. 우리 앞으로 잘해보면 되는 거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며 태준이 감동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어서. 그날 밤 순덕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오늘로 우리 집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미경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진짜 며느리 같다. 태준이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게 됐다. 힘들었지만 참길 잘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거실에서 아침 체조를 하고 있을 때 미경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 갈 건데 함께 가실래요?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지. 같이 가자. 시장에서 순덕과 미경은 재료를 고르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마치 진짜 모녀처럼 말이죠. 어머니, 이 고등어가 어떤가요? 눈이 맑고 살이 탱탱하니까 싱싱하네. 잘 골랐어. 감사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니까 장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동안 순덕이 혼자 해왔던 시장 보기를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제 비밀을 다 알아내셨어요? 순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어.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 그리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틈이 있더라고. 제가 정말 어리석었네요. 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봤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순덕은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어요. 며느리의 제재로 못 가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순덕아,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났어? 걱정했잖아. 잠깐 집안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다행이네. 앞으로 자주 나와야 해. 교회에서 돌아온 순덕을 미경이 맞이했어요. 어머니, 교회 다녀오셨어요? 저녁 준비는 제가 다 해놨어요. 고마워. 이제 정말 며느리 같네. 저도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미경이 발표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태준이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태준이 궁금해했어요. 그동안 제가 빼돌린 돈으로 어머니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친구분들과 함께 제주도나 부산 여행 어떠세요? 순덕이 놀라며 미경을 바라봤어요. 그럴 필요 없어. 돈은 가게에 보태면 되잖아.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거든요. 미경의 진심이 담긴 제안에 순덕이 감동했어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그렇게 순덕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겼습니다. 여행 사진을 보며 미경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지내니까 편하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지내세요.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좋아요. 가을이 되어서 순덕은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배추 어떻게 절이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자, 너도 해봐. 네. 모녀가 함께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며 태준이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한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미경도 이제는 진짜 며느리가 되었고 태준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균형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집안의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고 진실한 관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순덕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70평생을 살아온 지혜로 이뤄낸 완벽한 승리,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런 사연이 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